안녕하세요. 포레스트밸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 그 첫 번째 강좌인 간이가세자 신고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면제 기준이 있죠.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이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과세 기준은 8천만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했죠. 과세 기준은 8천만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임대업, 부동산 관련 임대업이나 기타 이제 뭐 유흥업소, 이런 두 종류는 4,800만원이에요. 과세 기준이 그 업종만 4,800만원으로 또 설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업종은 다 8천만원으로 과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은 8천만원이고 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4,800만원까지이다. 그러니까 즉 4,800에서 8천만원 사이에 간이가세자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 위에 있는 간이가세자의 매출 기준 1년 총 매출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이것의 10%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1년 매출의 부가가치율의 10%를 곱한 금액이 과세가 되는데, 이 과세되는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뒤를 보시면 먼저 이제 그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가가치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1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업종이 좀 많이 있죠. 음식점업부터 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밖에 서비스업까지 해가지고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은 30%, 금융 관련 서비스업은 또 그 부가가치율이 높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그 업종을 구분을 져서 조금 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높은 업종은 부가가치율을 좀 높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영세업자,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이 영세업자들은 제일 낮게 설정했다, 15%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에 제가 기재해 놓은 1.5, 2, 2.5, 3, 4, 3 이렇게 된 것은 아까 계산 방식이 총 1년의 총 매출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율의 10%가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이 20%, 이 지금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율이 20%에 10%니까 이것을 이제 나누게 되면 2%, 2가 되겠죠. 2. 예. 그러니까 결론은 총 매출액의 2%를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 숙박업의 경우에는 25%에 10%니까 25를 10으로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총 매출액의 2.5%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계산 수식에 의해서 세금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8,800만원 초과됐을 때도 세금이 발생이 되겠죠.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 기준이 8,800만원인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간이과세자는 면세 기준이 있어서 일반과세자와는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100% 과세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 모두 다 VAT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식을 제가 간단히 기재했어요.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자, 4,800만 원 초과했죠. 200만 원을. 그러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4,800만 원까지가 세금이 안 나오고, 그러면 숙박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5천만 원에 25%에 10%, 그게 2.5%라고 했죠.
그럼 5천만 원에 2.5%인 125만 원이 앞으로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낼 세금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매출이 발생되면 125만 원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사업 실적을 익년도, 내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때 신고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12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근데 이게 일반과세자일 때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시면 일반과세자는 100%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과세자는 적게 해보죠. 아까는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간이과세자는 125만 원이 나왔죠. 세금이. 그럼 일반과세자일 때 3천만 원일 때 10%. 그러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러면은 매출도 적은데 세금은 더 내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자금이 적은 영세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일반과세자의 혜택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택을 사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뭐 물품을 구매하고 영업을 위한 장비, 그 다음에 각종 투자금, 매입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처음에는. 근데 첫 해부터 매출이 많이 나왔다. 나는 8,800만 원 이상 나올 거야. 1억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영업을 하게 되면 손해겠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1억이 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세금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향후에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간이과세는 0.5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과세자는 내가 매입한, 내가 리모델링한, 내가 개보수한 모든 비용을 공제받기 때문에 이 3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납부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비구에다 써놨듯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이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제외예요. 매출액 기준은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펜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전년도 연평균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자동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 기준은 VAT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산액 나누기 1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중도 신규 창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월 달에 내가 창업을 했다고 봅시다. 5월에서 12월이면 8개월이죠. 그러면은 내가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에. 9천만 원에 12개월을 곱해서 8로 나누면 작년도의 월평균 소득은 1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평균 매출이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매출이 1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평균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23년도에 자동으로 내가 간이과세자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에 따른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서 세무신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보시다시피 22년도 연평균 매출 8천 이상이고 23년 상반기에 포함해서
이제 간이가세자로 가는 거죠. 23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자동 변환되는 시기는 여기서 보듯이 23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자동 변환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내년도 7월 달에 국세청에서 연평균 매출을 파악해서 자동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바로 일반과세자를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3년 동안 다시 관이과세자로 롤백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보듯이 이제 부가가치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최대 4%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율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되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1.5에서 4% 세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입액에서 0.5%가 공제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10% 세율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세율로 봤을 때도 일반 과세자 훨씬 높죠. 근데 일반 과세자 혜택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 세액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겠죠. 마지막으로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다음해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는 이것도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라는 게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생겨요. 개인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상반기의 실적을 7월 달에 하고 하반기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달 25일까지. 이건 간이과세자 일정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다시 또 이제 또 하락 국면에 돌아섰죠.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투자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될지 일반과세 등록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벌어져요. 그게 내가 임대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강의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나름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포레스트밸리 계정에서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